반갑습니다. 송교준입니다. 총선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? 요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. 물론 이제 지금의 분위기를 가지고 총선을 할 당시에 뭐 분위기를 판단하는 것은 어폐가 좀 있을 겁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총선 승리를 뭐 예측한다라는 것보다도 더 신빙성이 있는 근거가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물론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총선을 이기냐 지냐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여론조사를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 요게 사실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.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중요한 선거에서 몇 번이나 압승을 거뒀었죠. 대선도 승리를 했었고 지방선거도 승리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재보궐선거 또한 마찬가지로 승리를 했었죠.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달아 우리가 몇 번에 걸쳐가지고 중요한 선거를 승리할 때 그때 당시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 뭐 대표라고 하는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피커라고 이제 뭐 떠들고 댕기는 그런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인간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?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우세한 결과가 나온다. 야, 그러면 그것만 조작된 거야, 막 이러는 것이고. 그리고 또 무슨 뭐 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좀 압승을 거둘 것 같다. 이런 얘기가 나와도 야, 그거 어차피 뭐 다 조작이 된 거야.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샤이 이재명이 있다.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뭐 제가 보기엔 샤이 이재명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. 리짜이밍을 따르고 있는 그 동포들이 뭐 중국에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지표는 뭐다?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는 정당은 반드시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거거든요.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좀 재미난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박시영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. 여론조사 뭐 대표였나요? 뭐 그런 거 맡고 있었다가 최근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뇌절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 주자가 이제 그 박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현재 콜백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MBS가 유일하대요.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MBS가 조사 결과 제일 뭐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?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조사 임하고 있는 것이고 조사 시간대 관리도 뭐 철저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? 박시영의 얘기가 발표되고 있는 조사 중에서 MBS 조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다.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뭐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. 그나마 뭐 박시영이가 뭐 여론조사 기관에 있었던 사람이고 대표직까지 맡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뇌가 좀 엇나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좀 일가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당연히 봐야 되겠죠. MBS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자라고 하니까 지켜봤습니다 제가. 자 그래서 2023년도 7월 첫 번째 주 가장 최신판 M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.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과 부정 비율이 나와 있는데 부정 비율이 어떤 상태입니까? 3월 다섯째 주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60%에서 계속해가지고 꾸준히 부정평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. 반대로 긍정평가 같은 경우는 몇 주 동안 계속해가지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적어도 그리고 MBS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 이번에 나왔던 거 7월 둘째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38%였거든요. 근데 38%가 어떻습니까? 작년 8월 넷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중에서 최고치를 찍은 게 바로 언제다? 현재 7월 둘째 주다라는 것까지도 MBS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박시영 선생님은 이거 보고 계시죠? MBS 조사 결과입니다.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나 무슨 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아까 뭐였죠? 뭐 콜백이 됐거나 뭐 조사 방법도 잘 지키고 시간도 잘 지키고 뭐 그거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MBS 결과입니다. 작년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가 최고치를 찍었다.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박시영 씨 같은 분들이 우리 이재명 옆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의 눈을 가려주고 이 말은 잘못됐네. 원래부터 이재명은 눈이 뭐 없는 사람이니까 사실상 뭐 이재명의 뭐 눈을 뭐 다른 어떤 그 개딸들의 눈을 가려주고 활약을 해주신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그나마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박시영 씨나 이재명 측에서 뭐 의지할 수 있는 게 개딸들일 텐데 개딸들이 한 35% 정도가 항상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야 국민의힘이 뭐 아무리 뭐 그렇게 뭐 잘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개딸들 35%는 이길 수가 없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 얘기도 이제 못 하실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. 거의 뭐 동률이었던 게
4월 넷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동률인 상태가 있었고요.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가지고 지지율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지금 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어떤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됩니까? 25%에서 30% 사이 이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는데 딱 저게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개딸들의 비율이거든요.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주변에 내가 좀 가만히 봤었을 때 내가 뭐 회사를 가거나 뭐 대학교를 가거나 했을 때 야, 좀 이상하지 않나?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 될 겁니다.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이 개딸일 확률이 높겠죠. 그렇죠? 자, 그리고 또 연령대별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참 비극적인 얘기긴 한데 뭐 10대, 20대, 30대 그리고 50대, 60대, 70대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유일하게 거의 40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2배나 지지율이 높은 상태입니다. 40대, 40살부터 49살까지 참으로 진짜 안타까운 그런 연령대인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제 주변에도 40대를 보면은 조금 좀 정신이 나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어쨌거나 이분들은 그냥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갱생이 그냥 불가능한 사람들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저희는 여당이잖아요. 그래서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할 것이냐 야당에 대한 아니면 지지를 해줄 것이냐 요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적어도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? 여당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46% 정도가 되고요.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게 41%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 또한 마찬가지로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특히나 이제 뭐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것이 박시영이가 공식적으로 믿을 만한 자료다라고 인정해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개딸이라고 하는 박시영이 인정해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?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민주당 당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? 거의 몇 주 동안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고 백전백승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반일 선동물이 아니었습니까? 근데 지금까지 반일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빡센 반일이었던 거죠. 후쿠시마 처리수 이재명이 같은 인간은 리짜이밍이라 가지고 그걸 또 핵 폐기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런 식의 선동이 얼마나 강력했을 건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?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해가지고 빠지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. 더 이상 그러니까 국민들이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그런 쌍팔년도 80년대 나왔던 선동 방식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겠죠.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이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요. 오히려 지금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아예 그냥 대놓고 뭐까지 하겠다라는 거야.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입법하겠다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건 아예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저 법안의 목적은 뭐 일본과의 관계를 끊겠다, 선동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어떤 딱 한 사람을 위한 특혜를 위한 그런 법안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그렇죠? 호카이도 김이라고 하는 김용주. 이 사람 혼자 지금 뭐 살판난 거 아니겠습니까? 자기 혼자 가가지고 한국 사람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가지고 맛있는 거 그냥 와구장창, 와구장창이란 말이 있나요? 어쨌거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? 그렇게 이제 뭐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저 법으로부터 가장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김용주 아니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지금 처리하겠다는 저 법안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영주법이다. 이렇게 그냥 국민의힘이 맞받아치면 될 것 같은데요. 김영주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거냐? 이렇게 하면 그냥 딱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겠습니까?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제 주변 분들이나 분위기를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더더욱 이런 식의 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본다면 더 제가 100% 확신할 수 있습니다.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계속해가지고 자책골을 남발할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분당까지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자멸의 길로 끝나게 될 것이다. 제가 100% 확신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